아기방 벽지는 분홍색보다 연한 노랑이 좋지 않을까? 동석의 손끝이 천천히 벽지를 매만졌다. 광숙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랑도 따뜻하고 예뻐. 아기 눈에도 좋고. 둘은 새로 들여온 아기 침대를 조심스럽게 조립하며 마치 꿈속을 걷듯 잔잔한 설렘에 잠겨 있었다. 부부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 모였다. 작은 서랍장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 그 사진 속 콩알만한 존재는 이제 광숙의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혹시 쌍둥이면 어쩌지? 동석이 반쯤 농담처럼 말하자 광숙이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나 진짜 울지도 몰라. 며칠 뒤 동석은 아기방을 꾸미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동석은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방의 창틀 하나, 벽지의 작은 무늬 하나에도 자신의 마음을 담고 싶었다. 이건 너무 분홍이지 않아? 남자애일 수도 있잖아. 그럼 하늘색이야? 너무 뻔해. 그래서 민트색으로 하자고. 귀엽잖아. 봐, 이거 포근해 보이잖아.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작은 방 안은 어느새 먼지 냄새보다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가구를 옮기다 동석이 허리를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광숙은 다가가 가볍게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괜찮지. 이 나이에 하려니 이거 원성한 데가 없네. 그는 손을 털며 장난스레 웃었지만 그 순간 그의 시야에 있던 창틀이 두 겹으로 겹쳐 보였다. 순간 눈을 찌푸렸다. 무심코 눈을 깜빡였지만 다시 봐도 어딘가 뿌옇고 흔들렸다. 왜? 광숙이 묻자 동석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저었다. 아냐. 잠깐 어지러웠나 봐. 그는 말끝을 흐리며 민트색 커튼을 다시 들여다봤다. 햇빛이 스며든 천 너머로 광숙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순간 동석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기쁜데 뭔가 이상했다. 그날 밤 한동석은 거실 조명을 살짝 어둡게 낮췄다. 광숙은 작은 테이블에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이거 봐, 이 천 너무 좋지 않아? 무형광에다 유기농 원단이래. 광숙이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를 짚었다. 동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이게 무슨 천인지 안경 벗었더니 잘 안 보이네. 그는 코를 찡긋하며 웃었고 광숙은 익숙한 장난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이렇게 귀엽게 굴 줄은 몰랐네. 원래 이러는 사람인데 몰라봤지. 그들은 오래 고민한 끝에 베개 하나, 내복 하나를 카트에 담았다. 큰 결정을 한 것도 아닌데 둘 다 마치 엄청난 일을 끝낸 사람들처럼 뿌듯해했다. 식탁 옆엔 광숙이 임신 확인 후 처음으로 쓴 일기장이 조심스레 덮여 있었다. 2025년 8월 2일. 오늘부터는 셋이다. 한 줄뿐인 문장 속에 설렘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동석은 부엌에서 조용히 찬물을 데웠다. 감입차 두 잔을 따르고 하나는 광숙 앞에 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감싸 안았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잠시 뒤 발코니 쪽 창문을 열어둔 채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초여름의 바람이 느리게 지나갔다. 광숙이 중얼이듯 말했다. 우리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동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대답도 없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식탁 위엔 아침상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한결은 우유 한 컵을 들고 부엌을 지나쳤고 광숙은 반쯤 감긴 눈으로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식탁 반대편엔 동석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늘 분주한 것이었지만 요즘 이 집엔 어딘지 모를 부드러운 여유가 감돌고 있었다. 임신 4주차. 아직 배가 나오진 않았지만 광숙의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가사도우미는 메뉴에 생강즙을 추가했고 침실엔 공기청정기가 새로 들어왔다. 가족 모두가 조용히 긴장을 늦추고 또 조용히 기쁨을 나누는 분위기였다. 동석은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초음파 사진을 액자에 넣었고 아기방 벽지 견본도 직접 골랐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금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오후엔 박 실장이 동석의 차에 올랐다. 예정보다 빠르게 준비된 몇 가지 출산용품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회장님, 이건 출산용이라기보단 산모용으로 분류된답니다. 산모가 편해야 아이가 편하지. 네. 그래서 미리 다 주문 넣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정했다. 그 모든 결정에는 실수가 없었다. 그는 회장이었고 동시에 이제 막 아이를 품은 집안의 가장이었다. 매장 직원은 동석의 정장을 흘끗 보며 말했다. 사모님이랑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요즘은 다 같이 오시는데요. 바쁘십니다. 대신할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직원은 웃었지만 그 안엔 짐작하지 못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동석은 가만히 매트리스의 재질을 손끝으로 눌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광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쇼핑백을 바라보았다. 포장도 뜯지 않은 아기네이가 곱게 접혀 있었다. 종이봉투 안엔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고 내용은 짧았다. 광숙아, 내가 고른 거야. 당신이 예쁘다고 해주길 바라. 광숙은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었다. 그 고운 감촉 속엔 말보다 선명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다. 광숙은 조용히 불을 끄고 거실에 나와 잠시 앉아 있었다. 이제껏 수많은 혼자였던 밤과 다르게 오늘은 다르다는 감각이 명확했다. 거실 조명 아래 아기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공간. 그러나 그 빈 방 안에 가장 많은 꿈이 채워지고 있었다. 술도가에 도착한 마광숙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천천히 마당을 건넜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였다. 술도가 안채 쪽엔 미순의 말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지옥부는 창문을 열며 시래기 삶는 냄새가 빠져나가게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공기부터 달랐다. 광숙은 양지 쪽 평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일하러 나왔지만 오늘은 마음이 어수선했다. 출근 전 공주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더니 오래도록 기다렸던 소식을 들은 듯 숨소리부터 달라졌다. 정말이야? 내 딸이 이제 엄마가 되다니. 공주실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바로 식사 약속을 잡았다. 오늘 저녁 내가 다 싸가지고 갈게. 네 술도가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루 종일 광숙은 평소처럼 잔일을 거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어떻게 말할까가 떠나지 않았다. 한이를 업고 오던 세리와 마주쳤을 때 세리의 인사에도 광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웃는 걸로 대신했다. 지옥부는 오래 보아온 사람 특유의 감각으로 광숙의 어깨가 자주 들썩이는 걸 눈치챘다. 저녁 무렵 골든캐슬에서 온 공주실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다. 조수석과 뒷좌석 가득히 찜통과 반찬통이 실려 있었고 운전기사가 트렁크를 열자 단호박찜, 더덕무침, 돼지수육, 황태강정, 약선들깨탕까지 차림이 한눈에도 장관이었다. 이 집에 복이 왔다, 복이 왔어. 공주실은 직접 싸온 보자기를 풀며 광숙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곧 식탁이 차려졌고 형제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천수는 먼저 도착해 상을 보더니 와, 우리 집 명절 상도 이렇게까지는 안 차리는데? 라며 혀를 내둘렀고 흥수는 지옥분을 옆에 두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범수는 세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들어와 인사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다들. 공주실은 모두를 반갑게 맞이하며 잔을 채웠다. 조금 늦게 도착한 광숙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식탁 한가운데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광숙이 말을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잠깐 조용했다. 바람도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이내 와야. 천수의 외침이 터졌고 공주실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반짝였다. 내 딸이 이제 엄마가 된다고? 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수쳤고 지옥부는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레 물었다. 언제 알았어요? 몸은 괜찮고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4주 정도 됐어요. 아직 조심해야 할 때긴 하지만. 범수는 미소만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세리는 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이 집에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 말에 광숙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정을 보이기보단 조용히 물컵을 입에 댔다. 그 시각 LX 호텔 본관 15층 회장실. 박 실장은 회의 정리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고 한 발 물러서 있었다. 한동석은 의자에 앉은 채 새로 인쇄된 투자 계약서를 검토 중이었다. 순간 또 눈이 침침해졌다. 요즘 많이 피곤한 탓인가? 처음엔 프린터 상태 탓이라 생각했다. 다시 눈을 비비고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글자들이 겹쳐 보였다. 박 실장은 망설이다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동석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내가 요즘 무리했나 봐. 눈이 침침하네. 이제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 박 실장은 말없이 잠시 서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기회 되실 때 진료 한번 받아보시죠. 동석은 잠시 시선을 계약서에서 떼고 창밖 저녁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이 겹겹이 흐려져 보였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하지 않았다. 그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짧게 말했다. 내일 병원 스케줄 좀 봐줘. 박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술도가의 저녁 파티가 조금씩 마무리되어 갈 무렵 형제들은 거실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광숙은 마당 쪽 작은 평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바람은 시원했고 먼 데선 풀벌레 소리가 느릿하게 울렸다. 그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지옥분이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물컵을 하나 들고 와광숙 옆에 앉았다. 오늘따라 바람이 좋네요. 지옥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광숙은 고개를 돌려 옥분을 바라봤다. 그녀의 배는 희미하게 부풀어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우리 아기 태어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겠어요. 잠시 후 문미순도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다가왔다. 손에 감자전을 접시에 담아 들고 있었다. 이거 애써 만들어 오신 건데 남기기 아까워서요. 우리끼리 먹어요. 그녀는 옆자리에 앉으며 광숙의 어깨를 슬쩍 두드렸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광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행복했죠. 문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옥분의 배를 바라보다 자신의 손을 천천히 접었다. 신기하죠. 여기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거, 이 조그만 몸 안에 새로운 누군가가 자라고 있다는 거. 지옥분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갑자기 멈추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계속 나요. 광숙은 옥분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조금 차가웠다. 나도 그래요. 너무 깊은데 괜히 겁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 말에 문미순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 겁나는 시간도 못 가져봤어요. 둘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천수 씨는 괜찮대요. 우린 그냥 둘이 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말이에요.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진짜 괜찮은 건지 헷갈려요. 그 말에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옥분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미순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더 말하길 기다렸다. 오늘 언니가 임신했다는 말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했는데 딱 1초 1초만 시샘했어요. 그리고 다시 괜찮아졌어요. 지옥분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미순의 어깨를 감쌌다. 광숙도 미순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진 감정이니까요. 셋은 그렇게 작은 평상 위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멀리서 세리가 한이를 업고 다가오며 웃었다. 언니들 여기서 저만 빼놓고 뭐 하세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한이는 세리의 어깨 위에서 고개를 푹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세리는 광숙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축하해요. 언니. 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빛보다 더 따뜻한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날의 밤 공기엔 희미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있었다. LX 호텔 본관 15층. 회의가 끝난 오후 한동석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사전에 별도로 잡아둔 일정이었지만 박 실장을 제외한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말없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지만 마치 유리에 김이 서린 것처럼 시야는 뿌옇게 겹쳐졌다. 오늘따라 빛이 더 번져 보였다. 사람들의 실루엣은 흐릿했고 숫자는 또렷한데 문장은 금방 퍼졌다. 병원은 도심 외곽의 안과 전문센터였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동석은 대기실에 앉아 조용히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주말처럼 붐비지 않는 평일 오후였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동석님, 시력검사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걸음은 단정했고 옷차림은 여전히 회장으로서의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검사실에서 시야 측정이 시작되었다. 검은 배경에 하얀 점들이 불규칙하게 깜빡였고 그는 버튼을 누르며 반응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점점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순간 깜빡이는 점이 더 이상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물속을 통해 바라보는 듯 빛은 뭉개졌고 눈앞이 얇은 안개에 덮인 것처럼 번졌다. 간호사가 그의 손을 살폈다.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마르기 시작했다. 다음은 세극등 검사.
검사 장비 앞에 앉은 동석은 턱을 고정하고 안구 내부의 정밀 촬영을 받았다. 빛이 강하게 들어오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찌푸렸다. 담당 의사는 카메라를 조정하며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잠시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스크롤을 넘기던 손이 멈췄고 표정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 그 미묘한 변화는 오랜 시간 사람을 상대해온 동석의 눈에도 놓칠 수 없는 신호였다. 이따가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기기 조정을 다시 시작했다. 30분 후 모든 검사가 끝났고 동석은 복도 끝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진료기록지와 간호사가 건넨 작은 생수병 하나. 그는 생수의 뚜껑을 열지도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복도 끝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왔다. 동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가깝고 익숙했다. 어라? 회장님 아니세요? 낯익은 목소리. 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은 놀란 듯 반가운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확실한 충격으로 남았다. 동석은 입을 다문 채 잠시 시선을 마주했다. 그리고 이내 무심히 눈을 돌렸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상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한동석님 들어오세요. 동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서서히 일어나 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엔 다시 고요가 흘렀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단 결과는 그 문 너머에 남겨졌다. 진료실 안은 적막했다. 한동석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시간대에 홀로 놓인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밀 촬영 이미지가 벽면 스크린에 띄워지고 의사는 붉은 펜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말했다. 망막 중심부에 조금씩 변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조금 기울인 채 그 변성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일반적인 노화라기엔 시기상 조금 빠릅니다. 물론 단순 피로나 일시적 혈류 이상일 수도 있지만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묵직해졌다. 동석은 의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오히려 벽 쪽 스크린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명패를 조용히 바라봤다. 회장님, 다른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두통이나 중심 시야 흐림이라든가. 그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자주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떠도 선명해지질 않네요. 의사는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장 찢어 추가 검사를 위한 예약 일정을 조심스레 건넸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한 번 더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신경 관련 검사를 포함해서요. 그 말에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메모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잠시 손등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햇볕이 유난히 눈부셨다. 건물 유리문을 밀자 사무적인 냉기와는 전혀 다른 외기의 열기가 몰려들었고 그는 선글라스를 꺼냈으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운전기사가 대기 중인 차로 다가갔고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 그는 말이 없었다. 기사는 슬쩍 백미러로 동석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다. 호텔로 모실까요? 동석은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집으로 가자. 그 한마디뿐이었다.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고 잠시 혼잡한 도로를 벗어나자 풍경은 조금씩 여유로워졌다. 동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햇살이 길가의 나무 위로 번졌다가 차장에 부딪혀 깨어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해야 할까 지금은 아닐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얼굴들이 있었다. 광숙의 눈웃음, 한결의 엉뚱한 말버릇, 한봄의 무표정 속 깊은 시선. 그리고 작은, 아주 작은 쿵쾅임. 그가 아직 보지 못한 태어날 생명의 심장 소리. 그 순간 동석은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말을 꺼낸다는 건 이 모든 고요를 흔드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한결은 병원 당직을 마치고 조금 늦게 도착했고 한봄은 퇴근 후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물을 따르던 광숙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잠깐만 시간 괜찮니? 한결과 한봄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광숙은 말끝을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임신했어. 4주 정도 됐대.
한결은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광숙을 바라보았다. 한봄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치 감정을 가다듬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짧게 말했다. 축하드려요. 진심이에요. 광숙은 두 사람의 조용한 반응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결은 잠시 고민하다가 가볍게 입꼬리를 올렸다. 건강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 말에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아도 따뜻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 밤 한동석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그는 펜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한 줄을 써내려갔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땐 말하지 않는 것도 용기다. 그 문장 옆에 그는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책을 덮었다. 골든캐슬 커뮤니티 카페 라운지. 햇살이 길게 들이운 오후 공주실은 손수 만든 떡과 과일을 나눠 담으며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 우리 광숙이 임신했대. 그 말에 여성들은 일제히 놀란 얼굴을 보였다. 정말요? 이 나이에? 와, 축하드려요. 언제 아셨어요? 에고 세상에 잘됐다 정말. 공주실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손수 포장해 온 육아 상자를 돌렸다. 요즘 세상에 나이 숫자에 불과하다니까. 광숙이 얼굴 보니까 벌써 엄마 표정이더라고. 웃음소리와 감탄이 이어졌다. 그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사위분은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뵌 것 같아서요. 눈이 좀 불편해 보이시던데. 공주실이 멈칫했다. 병원? 무슨 병원이요? 그 지난주 수요일쯤인가? 강남 안과센터 쪽에서요. 우리 남편 정기검진 따라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있어서 그냥 인사 정도만요. 공주실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구나. 뭐 피곤하면 눈이 침침할 수도 있지. 요즘 호텔 일도 바쁘고 술도 가도 도와주고 사이가 참 성실하긴 해요. 그녀는 짐짓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에 든 포크는 살짝 흔들렸다. 공주실은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 박힌 모처럼 잔잔한 불안을 퍼뜨리는 걸 느꼈다. 그 시각 한동석은 집무실에서 조용히 펜을 들고 있었다. 탁자 위엔 LX 호텔의 분기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엔 작은 메모지와 안경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수치를 분석하며 자신의 메모지에 숫자를 적으려다 갑자기 펜을 멈췄다. 글씨가 두 겹으로 보였다. 숫자 6과 8이 뒤엉켜 형태가 뭉개졌고 그는 무심코 눈을 세차게 깜빡였다. 하지만 차츰 수정 테이프 위로 빛이 번졌고 시야는 흐릿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숨이 깊어졌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은 이해보다 먼저 부정의 언어가 되어 밀려들었다. 아닐 거야. 단순 피로일 거야. 그저 일시적인 거지. 하지만 눈앞에서 퍼지는 잉크의 번짐은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처방 메모를 꺼냈다. 다음 주 수요일 시신경 영상 촬영.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 그는 다시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그날 저녁 한결은 당직으로 외출했고 한봄은 회사 야근으로 귀가가 늦었다. 집엔 광숙과 동석 단둘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소고기 묵국과 나물 반찬이 올려져 있었고 광숙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동석은 잠시 고개를 떨군 뒤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단정했다. 그러나 광숙은 알았다. 별일 아니야 라는 말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문장이라는 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국을 덜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 그릇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는 그의 식사 속에서 광숙은 그가 애써 평범함을 유지하려는 걸 느꼈다. 그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광숙은 작은 방 안에서 태교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하루가 너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동석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펜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 아래서 한 남자는 자신의 어둠과 조용히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공주실은 술도가로 전화를 걸었다. 광숙아, 괜찮니? 어제 네가 준 반찬 너무 맛있더라. 광숙은 웃으며 받았다. 엄마, 그거 어제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미역국은 나중에 더 끓여서 드릴게요. 공주실은 웃었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위 말이야. 요즘 좀 피곤해 보여. 혹시 병원 다녀온 적 있어? 광숙은 멈칫했다. 병원이요? 어제 골든캐슬 친구 하나가 그런 말을 해서. 그냥 괜히 찜찜해서 물어보는 거야. 광숙은 웃음을 가장했다. 아니요, 아무 말 없었는데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전화를 끊은 뒤 광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 위를 쓰다듬었다. 그 표정은 잔잔했지만 그 안엔 다 말하지 못한 불안이 엉켜 있었다. 그날 밤 동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앞에 놓인 작은 액자. 그 안에는 광숙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옆에는 미리 준비해둔 육아 관련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책 중 하나를 펼쳤다. 책의 표지는 아빠를 위한 태교 가이드. 그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책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감출 것인가의 선택뿐이었다. 어떠신가요? 임신 소식으로 피어나는 따뜻한 미소 뒤에 한동석의 깊은 침묵이 조용히 균열을 만들고 있네요. 그가 끝내 감추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광숙은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이야기의 문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 우리는 그 문 너머를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